동영상 화면 잘 나와요? 자, 여기서 오늘 시간에는 화학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화학결합에서 이제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여기선 다시 한번 반복하겠지만 2단원과의 연계는 2단원과의 연계는 거의 절대적이다라고 봐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2단원에 관련된 수능 특강 문제 2021, 2022, 2023을 묶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따로 제공해서 풀고 공부하다 모르면 꼭 질문하도록 하고. 자, 이제 이온결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온결합은 알겠지만 양이온 하고 그다음 플러스 음이온 하고의 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정도는 알고는 있을 것이야. 그래서 금속이 한번 정리. 금속이 어떻게 전자를 버려요. 잃어버립니다. 잃어서 그 잃어버린 전자가 음이온, 즉 비금속 쪽에 와서 전자를 얻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음이온이 되어지겠지. 그러기 때문에 양전하에 비해서 양성자에 비해서 전자수가 얘가 부족하니까 정기적으로 얘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얘는 정기적으로 마이너스 전하의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다라고 한다? 플러스의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 간에는 어떤 무엇이 생겨?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생기겠지.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정전, 기적, 인력이다라고 불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특별히 문제될 것 같진 않고 뭐 이거 예전에 했던 거랑 똑같은데요 라고 하겠지만 실제로 조금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조금 다름을 느껴질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그젬플을 한번 들어볼게. 여기선 나트륨이 전자를 잃어버린 상태고 여기는 염화이온이 전자를 얻어놓은 상태라고 치자. 그러면 우리가 잊지 말고 원자 번호가 11번이고 원자 번호가 17번이 되어질 것이야. 전자 하나 부족하니까 플러스 11의 양성자의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몇 개? 8개를 이렇게 갖추겠죠. 그 다음에 염소는 양성자가 17개니까 전자가 17개인데 하나를 얻었으니까 18개. 그래서 양성자는 17개지만 전자는 하나 더 많아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총 8개를 만들어내고 세 번째 껍질에 또다시 이렇게 되어졌을 거야. 지금 다시 위에 거를 보지 말고 밑에 것만 볼 건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당연히 여기에 있던 양성자하고 여기에 있는 전자, 아니면 여기에 있던 전자, 여기에 있던 양성자 들끼리는 당연히 어떤 일이 발생해?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있을 것이야. 이것 또한 의심하진 않을 것 같아. 그런데 이번에 조금 다르게 여기 있는 양성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양성자, 여기에 있는 전자, 여기에 있는 전자로 따졌을 때는 당연히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끼리는 서로 청력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무조건 얘가 양전하고 얘가 음전하니까 무조건 그냥 서로 끌어당기는 힘만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끌어당기는 것도 있지만 서로 밀쳐내는 것도 존재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끝내지 말고 시각화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 그래서 그래프로 한번 살짝 그려본다라면 여기가 무엇이 되면 핵간 거리가 되어집니다. 여기서 핵간거리라는 것은 여기 있는 양성자부터 여기 있는 양성자 간의 거리,
요거를 우리는 스몰 r이라고 해서 얘가 바로 스몰 r, 핵간거리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y축은 에너지가 되어지는데, 에너지는 알겠지만 힘에 관련된 부분과 연계가 돼. 그래서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플러스 9를 갖는 요 위쪽은 청력이, 이쪽에 있는 건 청력이 작용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이 밑에 쪽인 마이너스 9를 붙이는 것은 인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잠깐만 쓸게. 수학에선, 산수에서는 마이너스 3, 2와 마이너스 3으로 따지면 당연히 얘가 더 큰 숫자죠. 다 알 거야. 그런데 이걸로 끌고 온다면 어떻게 바뀌냐면, 마이너스라는 것은 인력이란 뜻이니까 인력이 얼마야? 2가 되는 거고, 여기선 인력이 3이 되는 거니까 인력으로 따졌을 때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 중에서는 얘가 더 큰 숫자가 됩니다. 여기서 빼기라는 말의 뜻은 뺀다에서 사칙 연산이 아니라 마이너스 9는 인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니까 이 정도만 한번 잡아주시면 되고요. 먼저 인력 먼저 보자. 인력. 알겠지만 인력은 이 핵간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떻게 될까? 인력의 값은 점차 세지겠지?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요. 가까울수록 인력은 커집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청력도 마찬가지야. 청력도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힘이 어떻게 돼? 이렇게 세집니다. 얘가 무엇이 돼? 청력이 되어지는 것이고, 얘가 무엇이 돼? 인력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러면 이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인력과 청력이 모두 다 있으니까 그에 따른 합력이 반드시 존재를 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합력을 보게 되면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걸 빼보는 거지. 계산을 해봤더니 이런 식의 그래프가 여기서는 인력 더하기 청력, 얘가 음의 값을 가지고 있다는 거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라고 이렇게 지금 중요한 건 요 빨간 선이 중요합니다. 빨간 선이. 그래서 요게 실제 값이 되어지는 것이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끝내지 마시고 요 지점을 한번 보자. 요 지점. 여기를 내가 어디라고 할 거냐면 여기를 내가 A라는 지점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여기 안쪽 A점보다 더 가까운 지점을 B 지점이라고 할 것이고, A 지점보다 먼 지점을 나는 C 지점이다 라고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 라고 했었을 때, 자, 이번에 잘 봐. B 지점을 가볼게요. B 지점은 이렇게 일상적인 용어로 바꾼다면 너무 가까워. 너무 가깝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청력하고 그 다음에 인력하고 봤을 때 분명 가까워질수록 인력이 증가하는 거 맞고 가까울수록 청력이 증가하는 게 맞아. 그런데 이 안쪽에 가면 A 지점보다 더 가까이 들어가면 얘가 더 세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해? 서로 얘네 둘이 너무 가까워 서로 밀치는 반발력이 생겨서 멀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C 지점을 가보도록 할게요. C 지점을 가게 되면 이번엔 너무 멀어. 아이고, 너무 멀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청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인력이 있는데 얘가 이번엔 더 센 거야. 그래서 이 값을 봤을 때 훨씬 더 얘가 세다 보니까 결국엔 얘네들은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B 지점, 너무 가까우면 밀쳐내고 C 지점, 멀면 서로 끌어당기게 되는 거네. 그러다 보니 어디를 봐야 되냐면 A 지점을 보십시다. A 지점. A 지점을 봤더니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여기인 지점이 왔을 때 이 양성자와 중성자는 요 지점, 핵간거리에서 A 지점을 얘기해서 안정한 상태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엇을 한다? 아, 이때 결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이때 그래프다 보니까 당연히 무엇이 나와야 돼? 그래프에는 X축하고 그 다음에 Y축이 나와 주셔야겠지. 그래서 여기 지점에서 X축 그래프를 보면 어찌됐건 간에 핵간 거리니까 거리가 되어지겠지, 거리. 오케이. 그 다음에 Y축은 청력, 인력이지만 어찌됐건 에너지적 측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에너지적 측면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다 보니까 어느 지점, A 지점에서의 X축, A 지점에서의 Y축을 우리는 안정된 상태였을 때의 거리라고 해서 얘를 무엇이다라고 부른다? 결합 거리라고 부르기를 하였고, 이렇게 안정된 상태였을 때의 에너지를 우리는 결합 에너지라고 불러준다라는 것이지요. 끊어주세요.